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세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이제 이번 주도는 중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를 보니까 아주 이제야 좀 호들갑인 것 같습니다. 그 신장에 대한 역사 왜곡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장이라는 것은 이제 중공의 동북부에 있는 신장 위구르 자치주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곳이고, 이제 위구르족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역사에서도 친숙한 것이죠. 그러니까 초원지대에 거주하고 있던 이제 몽골족과 같은 그런 유목 민족들이 중국 왕조와 뭐 대결도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15세기를 넘어서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이슬람교를 받아들여서 이제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것이 이제 2019년부터 이제 신장 지역에 이제 오아시스 도시인 카슈가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유적, 그 예전에 이제 그 유목민족 왕국들 내지는 이제 그런 도시들이 있었던 것을 이제 발굴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고대 이제 불교 탑이 스투파라고 하는 이제 불교 탑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이름이 이제 모어라는 것인데요. 이 모어라는 것은 이제 위구르 현지어로 이제 굴뚝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 1700년 정도, 그러니까 뭐 기원 뭐 7세기, 8세기에 이제 건조된 것으로서 이제 사실 이제 오아시스 시티가 이제 뭐 어떤 무용로, 그 다음에 뭐 강물의 변화로 이제 확 번성했다가 이제 그런 환경들이 바뀌면 이제 버려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 가시관이라는 것도 그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막 불타까지 세울 정도로 융성하다가 이제 수세기 동안 이제 버려졌던 그런 상황인 것인데, 이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일대 역사를 알게 되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시다르타가 이제 인도에서 기원전 5세기 경에 이제 그 불교를 이제 창시하고 세를 넓히다가 이제 인도에서 이제 아쇼카 왕 기원 전후로에 있는 아쇼카 왕 시절에 이제 불교가 이제 일종의 국교처럼 돼서 인도에서 세를 좀 발휘하다가 그것이 이제 기원 3세기, 4세기 경에 이제 그 중국으로 이제 전파가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뭐 고구려가 뭐 372년, 뭐 백제도 그 비슷한 무렵에, 그 다음에 이제 신라 같은 경우는 고구려의 영향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불교가 이렇게 넘어오다가 이제 6세기 법흥왕 때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 종교를 인정받게 되는, 어쨌든 대략 6세기, 7세기까지 이제 우리나라까지 이제 불교 문화가 쭉 전파가 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신장 지역에도 이제 그 불교가 전파되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공은 이걸 딱 보면서 여기 이제 불교 유적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이제 중국도 불교 문명이 있고 위구르 지역에도 불교 문명이 있으니까 원래 신장과 중국은 하나다. 불교 문화권으로 하나였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신장이 별도의 문명이라던가 중국과는 다른 어떤 체계를 갖춘 어떤 정치체가 있었다는 것은 다 거짓말 내지 무지의 소상이고, 중공은 신장은 원래 중국의 일부였다라는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15세기 이후에 신장 위구르 지역을, 그리고 현재도 지금 많이 남아있는 이슬람 문화를 완전히 삭제해 버리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크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죠.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알려지는데, 동북공정, 이제 고구려, 뭐 발해 이런 것은 이제 중국의 지방에 있는 소수 민족으로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천자, 황제의 관할하에 있던 뭐 그냥 지방 권력에 불과했던 것이고,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중국의 일부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 뭐 현재까지 이루어져 있고, 심지어 이제 코리아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왕건이 건국한 고려는 이제 고구려와 전혀 관계가 없다. 예전에 이제 거란족이 침입을 했을 때 이제 소손영이 이제 서희와 단판을 지을 때 소손영이 내세웠던 명분, 이제 고구려 땅에 지금 나라를 세운 게 거란이니까 고구려를 이은 것은 우리 거란이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그 영유했던 영토는 다 거란이 가져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했던 그 딱 논리대로 지금 중공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나라가 망하고 1644년에 이제 이자성의 난에 의해서 이제 명나라 북경이 함락되면서 이제 명나라가 망하고, 또 만주족 청나라가 이제 북경을 점령하고 쭉 이제 중원을 장악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에 반발한 남쪽의
양자강 쪽에 이제 남명 정권에 들어섰다가 청나라에 의해서 이제 멸하고 그 이제 일부 세력과 이제 독차적인 어떤 해적 세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해상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정송공이 이제 대만에 들어가서 당시 대만에 있던 네덜란드인들을 쫓아내고 이제 일종의 정권을 세우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또 한 17세기 말 18세기 초에 이제 이것이 청나라의 복속이 되면서 대만이라는 타이완이라는 땅이 정말 중국의 일부가 겨우 됩니다. 그것도 느슨한 체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나마 이제 청나라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가 1894년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하면서 이 대만을 일본의 이제 식민지로 양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대만은 일본의 식민지였고 일본의 식민지가 이제 면하게 된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엔 또 장카이sek의 국민당군이 내려와서 이제 국민당 정부가 성립을 됨으로 해서 이런 내용을 볼 때 타이완이라는 땅은 1700년경부터 1894년까지 200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만 중국의 일부였을 뿐 그 뒤 전후로는 단 한 번도 중국의 일부가 된 적이 없음에도 지금 현재 중공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용들 쭉 봤을 때 뭐 신장에서 중공이 벌이는 일들에 대해서는 새삼스럽지도 않고 뭐 영국이나 이런 유럽에서 이런 중공의 역사 왜곡에서 이런 방구하지 않다가 뭐 이제서야 갑자기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듭니다. 그 대만에 대한 회유 공작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이제 United Front Work Department라는 것이 이제 중국에 있는데요. 이제 이것들이 이제 그 대만의 젊은 이들을 이제 중공으로 이제 여행을 좀 보내서 고등학생들, 그다음에 대학생들을 이제 중국의 문화를 가르쳐 준다라는 명목으로 이제 여행을 좀 보내주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른바 중화민족주의를 이제 불러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1,300명, 그러니까 이번 달 같은 경우 1,300명 가량이 이제 이런 행사에 참여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이런 행사를 주관하는 이제 타이완 어페어스 오피스의 이제 국장이라고 할 수 있는 송타오라는 사람이 이러한 이제 대만 학생들을 이제 일컬어서 타이완 독립 분리주의에 대한 이제 전이병이다, 뱅가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번 총통 선거에서 나왔던 마잉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건설할 뭐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다른 행사에서 이제 중국 항저우에서는 이제 이전 국민당 소속의 여성 국회의원인 미국이 이제 타이완을 이제 중국과 전쟁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제 여기에 맞서서 이제 양국의 젊은이들이 이제 단결해서 이에 저항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타이완으로 하여금 중공과의 전쟁을 부추기고 있고 타이완과 중공의 젊은이들이 이에 저항해야 된다고 얘기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대만 젊은이들의 이제 중공에 대한 뭐 호감은 늘기는 고사하고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 중공이 이제 급속한 경제 성장을 내세워서 이제 대만의 젊은 사람들을 이제 뭐 투자, 직장 이런 것들을 이제 끌어들였었는데 이제 그거 중공 자체가 이제 경제가 비실비실해지고 이제 중공의 젊은이들도 이제 실업, 뭐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이제 대만 젊은이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매력이 이제 뚝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35세 이하의 이제 80%가 그 자신은 중국인이 아니라 대만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20대의 90% 이상은 이제 그 타이완과 중국은 다른 나라다. 그리고 이제 30세 이하의 타이완인들이 이제 상당수가 타이완이 상당수 중공에서 이제 아니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최근 들어서 거의 70%가 줄었다. 그래서 2022년에는 17,000명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그 중공의 이제 무너지는 경제 때문인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그 중공 당국의 어떤 이제 포괄적인 이제 조치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중공 최고 법원에서는 이른바 타이완 독립을 처벌하기 위한 이제 그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이제 발표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독립을 추구하거나 뭐 독립을 부추기는 행동, 그리고 그 해외 언론 등의
대만이 중공의 일부가 아니라는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할 경우에 이제 걸석으로 이제 재판에서 처벌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외부 세력, 뭐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서방이 되겠죠. 외부 세력과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런 활동, 대만 독립을 부추기고 대만이 중공의 일부가 아니라는 식의 이제 활동을 하게 될 경우 최고 사형까지. 그러니까 그냥 미국 서방의 관계 없이 그냥 그런 행동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것이 뭐 미국의 지원을 받았다, 미국과 협력을 했다, 이런 식의 이제 혐의까지 되어지면 최고 사형까지 국가 반역죄로 이제 다루겠다는 것이 최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대만 젊은이들이 이제 중공에 유학을 가거나 취직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만에 하나 잘못되면 처벌당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대만 젊은이들의 중공에 대한 어떤 뭐 좀 혐오 내지는 이제 기피가 심해지고 있다고 하고, 실제로 이제 중공 같은 경우는 아예 2020년부터 이제 중공 학생들의 이제 대만 유학을 전면적으로 금지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뭐 정확하게 중공에서 밝히지는 않지만 8명의 타이완 젊은이들이 뭐 여러 가지 뭐 군사적 뭐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해서 현재 중공에서 구금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게 뭐 대만 젊은이들한테 중공을 뭐 여행을 시켜준다거나 뭐 시진핑의 연설을 막 들려준다거나 하면 이제 그 중공은 이제 대만 젊은이들이 특히 이제 중공에 대한 이제 어떤 호감을 더 가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이제 이런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제 그런 노출이 이제 중공에 대한 뭐 비호감만 오히려 높이고 있다. 뭐 이제 어떤 대만 젊은이가 뭐 일본은 내가 여행을 간다고 해서 일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2006년에 이제 금강산을 갔다 왔는데, 뭐 금강산을 가서 여러 가지 그때 당시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전시 마을인 그 모습과 그다음에 그 철조망 너무 멀리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대한민국과 북한의 격차가 너무 크구나. 그리고 이런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과 북한의 어떤 좀 더 폭넓은 교류라는 것은 이 김씨 왕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일들이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고, 그것이 뭐 그대로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이 이제 말한 이야기하는 평화라는 게 또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이제 서구에서는 이제 유화냐, 뭐 평화냐, 유화 정책, 평화 정책,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중공이 얘기하는 평화는 이제 미국과 서구가 배제된, 그러니까 뭐 물론 제3세계 국가들의 주권과 뭐 가치를 개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지만, 뭐 결과적으로 자신의 전체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중공의 지역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래서 심지어 아세안 같은 경우에 필리핀 해안 영해에서 중공과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무력적인 마찰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이런 방구하지 않고 오로지 뭐 중공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에만 이제 몰두하고 있는 그런 아세안의 모습, 그것이 이제 중공이 바라는 평화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세를 좀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이제 월요일날 제가 녹화하고 있는데, 이제 바이든이 이제 물러나고 이제 민주당의 이제 대통령 후보가 이제 새롭게 이제 결정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바이든은 이제 부통령인 해리스를 이제 지지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어쨌든 뭐 그것이 어떤 결과가 될 것인지, 저는 뭐 해리스가 나온다고 해서 과연 결과가 좋아질 것인가, 아니면 뭐 미셸 오바마가 나온다고 해서 과연 좋아질 것인가 라는 이제 의심이 들고 있는데, 확실한 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바이든이 사퇴를 했습니다. 바이든 사퇴를 했는데, 중공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뭐 반겨할 수도 있고, 실제 제가 저번에 말씀을 이제 드렸던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뉴섬 주지사가 작년 10월에 중공을 방문해서 시진핑을 이제 만났는데, 뉴섬 주지사가 강조하기를 미국과 중공 사이의 이혼은 자신에게는 옵션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커플링, 디리스킹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케빈 뉴섬 주지사의 경우에는
미국과 중공의 계속적인 협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멘트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이 사람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찌됐건 이제 중공 입장에서는 이번 바이든의 후보 사태가 마냥 뭐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또 그만큼 높아졌다, 현실적으로. 그런 뭐 문제도 있을 뿐더러 이제 과거 이제 저 문재인이 이제 그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중공을 방문해서 혼밥하고 이제 온갖 이제 천대와 하대를 이제 받게 됐고, 심지어 이제 취재 기자 단 중에 이제 일원이 이제 중공의 뭐 정식 경호원인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집단으로 폭행을 당한 일에서도 입도 뻥끗하지 않았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이게 과연 이제 그 중공이 과연 왜 그렇게 문재인을 무시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아마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중공같이 그래도 이런 제국을 꿈꾸는 나라, 그 다음에 이 질서를 통제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문재인이가 중공의 간첩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고, 특히 그것이 그들이 내세웠던 것처럼 촛불 시위, 그러니까 뭐 국민들의 어떤 다수의 어떤 시위와 의사 표시로서 국가 지도자를 쫓아내고 그걸 다른 사람을 임기 중에 세운다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중공 그리고 시진핑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을 좀 멸시하는, 그러니까 너는 정통이 아니라는 식으로 그런 반기지 않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이제 예전 왕조 시절에 그러니까 이제 중국 명나라에서 이제 선조의 장자가 아닌 광해군이 이제 세자가 되는 것을 굉장히 좀 꺼려했는데, 그것이 당시 이제 그 명나라의 황제도 장자가 아닌 이제 다른 아들을 이제 왕세자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 이제 신하들이 거기에 반대했기 때문에 조선의 그런 이제 선례를 만들고 싶어하지 않았고, 심지어 뭐 명나라도 뭐 광해군이 반명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은 무언가 좀 명과 만주족 청나라 사이에서 무언가 실리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인조가 광해군을 쫓아내고 왕이 되는데 이 왕으로의 즉위를 인정하는데 굉장히 꺼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왕조 국가를 유지하는 명나라 입장에서는 그것이 뭐 반명이든 무엇이든 간에 어떤 신하들이 왕을 쫓아내고 어떤 반정을 한다는 것 자체를 쉽게 용납하기는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을 좀 시진핑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뭐 의리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그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을 좀 하대했던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바이든이 좋고 뭐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어쨌든 뭐 민주당 내에서 뭐 유권자들의 의사에 의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후보가 올라오는 이런 상황 자체를 이제 그 중공이 떨떠름하게 좀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이 또 바이든의 나이가 또 문제인 것인데 시진핑도 이제 벌써 71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국가 지도자가 국민 여론에서 쫓겨나는 것도 또 이게 중공 입장에서는 좀 탐탁치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어쨌든 뭐 이제 와서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뭐 역사 왜곡이니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해삼스럽지 않고 사실은 예전부터 뭐 중공이 1949년에 건국되면서 뭐 신중국을 이야기하고 뭐 마치 제3세계 어떤 기수로서 뭐 떠들어섰지만 결과적으로 티벳을 무력으로 침공하고 인도와도 전쟁을 뭐 제3세계를 서로 이끌어 나간다는 나라들끼리 전쟁도 했었고, 또 베트남 전쟁에서 뭐 미국과 전쟁 중에는 뭐 베트남을 호치민을 좀 지원하다가 이제 미국과 전쟁이 끝나니까 베트남도 무력 침공하는 등 뭐 갖가지 그런 뭐 힘에 의한 뭐 교묘한 술책들을 말로만 내세우는 평화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것이 뭐 중공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새삼 드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2014년에 크림 반도를 무력으로 침공함으로써 유엔의 질서를 러시아가 정면으로 위배를 했었고, 2008년에는 조지아 공화국, 그 다음에 뭐 루마니아,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곳에서 이른바 뭐 내정 내부 문제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칠러 정권을 세우고 그 국가를 견제하고 그 땅을 빼앗는 일들이 사실은 계속 2000년 이후로 계속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중공과 러시아는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고, 달라진 것은 서구의 환상이 이제 정말
제대로 깨어지고 있다. 그것도 뭐 대한민국의 환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환상들이 좀 깨어지고 있다는 것만이 달라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